안녕하세요. 솔로몬스토어의 신영기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대형 화재 참사 최소 38명 사망에 대해서 밀폐된 지하서 우레탄 유증기 폭발하여 12년 전 사고와 판박에 대해서 교육 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번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대형 화재 참사는 38명이 사망하였고 10여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여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와 원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언론, 방송 등에 보도된 내용과 인터넷에 올라온 전문가의 식견, 전문업체가 작성한 글을 분석해서 핵심 포인트를 전달하고 아주 간단한 저희 해설을 더할 생각입니다. 또한 불연재, 준불연재, 난연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화재 방지 대책을 위해 발주 및 설계, 감리, 시공 단계에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후진국형 공장 신축 시 반복되는 판박형 화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번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38명은 전체 인원 중에 49%이며 10명의 중경상이 발생하는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는 2018년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발생 이후 최대 인명피해이며 당시 응급실 전기 배선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여 47명 사망, 112명 부상자, 159명 사상자 발생에 이어 대형 공장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날 사고는 냉장 냉동창고로 연면적이 1932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에 78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이 중 38명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이 지하 2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우레탄 작업과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용접 작업에 의한 불꽃이 우레탄 유증기와 접촉하여 수차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지하 2층에서 18명, 지상 1층, 3층, 4층, 지하 1층에서 각 4명, 지하 2층에서 3명의 희생자를 수습하였습니다. 인명피해가 더 커진 원인은 불이 발생하기 전 폭발이 먼저 있어 사망자들이 전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급작스러운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굉장히 빨리 확산한 것은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발포 작업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또 도진 안전 불감증은 대형 물류 창고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 1월과 12월에 경기도 이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0명, 7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다시 대형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나 수십 명의 사상자가 생긴 것을 두고 공사 현장에 안전 불감증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층에서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도장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를 못할 정도로 사망자들이 옷이 전부 탄 사항 등을 감안하면 우레탄 도장 작업 중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급격히 불이 번졌을 것이라 분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2008년 당시 스티로폼과 우레탄폼 단열재가 내장된 샌드위치 패널을 대형 참사의 주 요인으로 꼽았으며 이번에도 불이 난 물류창고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이 들어간 샌드위치 패널은 섬유 단열재보다 가격이 싸지만 한번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합니다. 소방당국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물류는 화약과 같아 불이 나면 진화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12년 만에 재현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는 예고된 인재로 기결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산업안전당국의 수차례 경고가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해이염 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사항에 따르면 해당 공사장은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3월 세 차례 거쳐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화재 위험 주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화재 사고 당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우레탄 작업과 용접 작업이 인근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비산 방지 커버와 소화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이 천안 본사와 건축주, 감리업체, 설계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하였으며 경찰은 시공사와 건축주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지난해 5월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을 점검해 놓은 결과 용접 작업을 할 때 불꽃이 날릴 수 있으니 화재 주의하라. 그리고 올해 1월 또다시 지적이 나옵니다. 우레탄 폼 패널 작업을 할 때 화재 폭발 위험을 주의하라. 2달 뒤엔 불티가 날릴 수 있으니 화재 위험을 주의하라. 한정혜 국회의원실이 확보한 산업안전공단의 현장 확인 결과를 보면 착공 뒤 10달 동안 모두 3차례나 화재 주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공사는 계속됐으며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개선이 필요하지만 공사를 중단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착공 전부터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유해이염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안전하게 공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서류 심사 단계부터 우레탄 작업을 보완하고 잔류가스로 생기는 화재 방지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대형 참사가 일어난 만큼 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제도가 형식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불꽃 작업을 할 때는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비산방지 덮개나 용접, 방화포 등 불티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천 물류창고는 지난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면적 11,043제곱미터 규모로 완공 2개월을 앞두고 마감 공사를 하던 중 참사를 맞았습니다. 물류창고는 기둥과 벽, 슬래브 등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패스트 콘크리트 PC 방식으로 건설되었으며 샌드위치 패널 구조입니다. 이천의 물류창고는 2000년 후반면 2008년 1월 코리아 이천 화재 사고로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한 곳에서 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9년 화성 시랜드 화재 사건, 2018년 인천 성남동 공장 화재 사건 역시 샌드위치 패널이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화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색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38명의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유사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명이 사망한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를 비롯 47명이 목숨을 잃은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사고는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번 사고 직후 정부가 대책회의를 열고 요란을 떨고 있지만 화재 사고는 어김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물류창고 화재는 40명이 숨진 2008년 1월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으며 우레탄 펌 작업을 하다가 발화한 것이나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이 타면서 나온 유독가스로 희생자가 늘어난 것이 똑같습니다. 그로부터 10년도 더 지났지만 화재나 대형 참사를 막을 안전관련법이나 규정 등은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가연성 물질이 많은 실내에서 불꽃 작업을 할 경우 소화기구를 비치하고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춰야만 실제로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독가스를 내뿜는 내장재 사용 규제도 허술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개탄스러운 것은 세월호 참사를 집요하게 비판해온 현 정부 들어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불감증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청와대 안전대책 특별대책 태스크포스 구성까지 지시하였습니다. 후속 조치로 지난해 4월
범정부 차원의 227개 화재 안전 특별 대책이 나왔지만 이번 참사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두고는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고가 대형 참사 형태로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매우 후진적이고 부끄러운 사고였다며 상대적으로 감독이 취약한 마무리 건설 공정 상황에 특화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2008년 냉동창고 화재 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고 정부에서도 화재 안전 대책을 강화해 왔는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엄중하게 규명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으며 문 대통령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빈틈없는 대책과 실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전사고 방지에서 중요한 것은 관련 법과 규정의 일상적인 실천과 점검이지 사후 약방문식으로 나오는 정부의 면피성 대책이 아닙니다. 정부는 거창한 대책만 반복하기보다는 상시적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의 건축안전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제조업체와 건축 현장에서 패널을 수거해 검사했더니 부적합률이 각각 29%와 57%로 현장의 부적합률이 2배 정도 높았으며 나년 성능이 없는 제품이 암암리에 현장에 공급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은 현재 판넬이 나년 등급은 믿을 수가 없으므로 내벽 판넬은 불연제인 글라스울, 미네랄 울로 설계 및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창호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은 샌드위치 패널은 불연제가 될 수 없는데 나년 등급에 따라서 불연재료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불연재료로만 시공해야 되는 규모의 경우에도 샌드위치 패널을 그냥 쓴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년 성능 기준 차이도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으며 건물 외벽재는 반드시 나년 성능을 갖춰야 하지만 내부에 쓰는 단열재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화재도 가연성이 높은 재료를 이용한 내부 마감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동명 전 경민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님은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건 내부에 있지 밖에 있는 건 극히 드문데도 국토부는 샌드위치 패널과 관련해 건축자재로서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한미글로벌 회장님은 한국경제신문에 산풍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고 기고하였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께 산풍 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타임지는 이 사고를 부패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사망자만 501명, 중경상자와 실종자가 1000여 명에 달한 대한민국 수립 후 최대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2005년 산풍사고 10주년을 맞아 산풍사고의 교훈이 무엇인지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로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관련 업체, 정부, 관계자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20주년인 2015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당시 세미나에서 내려진 결론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위험사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다른 산풍사고인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38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만 확실히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발주자가 안전에 무관심하고 저가만 선호하면 프로젝트의 안전이 확보되기 힘듭니다.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도 싸구려가 초래한 참사입니다. 설계사는 인화성이 강한 화재를 설계에 반영했고 감리사는 하나마나한 감리를, 시공사는 안전은 안중에 없는 건설을 한 결과입니다. 발주 문제는 정말 또 심각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 그룹조차 원가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발주자를 대변하는 용역업체를 싼 가격이라는 잣대로 발주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프로젝트 관리가 힘듭니다. 둘째, 부정부패의 문제입니다. 공공의 경우가 더욱 심각한데 정부 발주, 조달청, 공기업의 공사, 설계, 감리, CM, 발주에는 상당 부분 부패의 먹이 사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고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부패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조달청, 공공기관의 발주 심사 과정의 심사위원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일부이긴 하지만 부패의 먹이 사슬에 관련돼 있고 영국에서는 공공발주자 개혁을 위해 건설산업 혁신에 초점을 두고 25년간 발주자 혁신을 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 품질, 생산성, 원가 절감 등에 동시 실현하였습니다. 셋째, 업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설계업체의 권한이 매우 강하고 비용도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 많이 받는 대신 설계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설계 잘못으로 안전사고나 화재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엄청난 액수의 소송이 들어옵니다. 주요 선진국 중 우리처럼 법적 감리를 하는 나라는 없지만 안전사고율은 우리에 비해 획기적으로 낮습니다. 우리나라 감리제도는 1986년 도입돼 계속 강화됐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고 사고 예방 기능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 선진국에서는 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 설계, 발주 단계 등 시공 전에 도면상에서 미리 지어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 중에 잘못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어 안전사고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위험사이고 산풍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안전관리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싸구려를 선호하는 발주 문화와 부패 사슬의 고리를 단절해야 하고 건설 관련자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발주자이며 발주자가 변하지 않으면 건설의 미래, 안전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값 주고 제대로 시키고 업체는 직업윤리와 기술자의 정신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건축은 그 시대의 얼굴입니다. 건설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심심한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싸구려 좋아하는 발주 문화 개선, 부패 사슬의 고리도 끊어버리고 건설 관련자 윤리의식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대형 화재 참사 최소 38명 사망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솔로몬 스토어 010-3003-3190 다음 카페 솔로몬 건설분쟁연구소 솔로몬 부동산 컨설팅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솔로몬 스토어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